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언니와 형부가 저를 앉혀놓고는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의 얼굴에도 그늘이 깊었지만 언니의 얼굴은 그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긴 한숨을 내쉬던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왜 굳이 가시밭길로 가겠다는 거야? 언니 말 잘 들어. 그러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제부도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면서. 그니까 잘 생각해봐. 언니의 말에 장단을 맞추기라도 하듯 형부가 바로 말을 이어갔어요. 맞아. 처제도 알다시피 내가 웬만하면 처제 편 드는 거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이번에는 나도 언니 말이 맞다고 생각해. 언니와 형부가 진지한 표정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니랑 형부는 이해해줄 줄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해를 해줄 줄 알았다니. 내 동생이 굳이 가시밭길로 걸어가겠다는데 어떤 언니가 보고만 있겠어? 사실 나도 지금 형부랑 언니한테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형부는 지금껏 나한테 눈치 한 번 준 적이 없었어.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반대할 줄 진짜 꿈에도 몰랐어. 언니도 했잖아. 그니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건 네가 내 동생이니까 난 크게 불편한 게 없었던 거고. 형부는? 형부랑 내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잖아. 그치만 형부는 내게 항상 잘했잖아. 그니까 나도 잘해낼 수 있어. 자신 있단 말이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제부도 안 그래도 된다고 하는데 네가 고집을 피우는 이유를 모르겠어. 더 이상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언니가 또다시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니는 나 혼자 두고 언니 결혼할 때 생각해봐. 언니도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형부랑 사돈 어르신께서 나 데리고 살라고 했던 거고. 언니도 그랬는데 그 사람도 하나뿐인 여동생 걱정이 안 되겠어? 물론 나한텐 당연히 괜찮다고 하겠지. 내 눈치도 보이고 언니랑 형부 눈치도 보였을 테니까. 지금 내 입장은 형부 입장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형부도 그때 저 혼자 두고 가기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두 사람을 향해 속에 있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두 사람이 제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겠다. 근데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거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나도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으니까. 라며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 얼굴이 여전히 어두워 보이긴 했지만 조금은 이해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남친을 만나서 제가 기쁜 듯이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언니랑 형부도 다 괜찮다고 했어. 그니까 아가씨랑 같이 살자. 윤야, 굳이 안 그래도 돼. 그니까 신경 쓰지 마. 난 진짜 괜찮다니까? 난 우리 형부랑 사돈어르신 두 분께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것뿐이야. 그래도 힘들지 않겠어? 내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랑 이거랑 차원이 다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는 자기는 동생 혼자 두고 맘 편히 살 수 있겠어? 내가 말했잖아. 아가씨 결혼해서 나갈 때까지만 같이 살 거라고. 딱 그때뿐이야. 그니까 너무 맘 쓰지 마. 제가 남친을 향해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진 것인지 남친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친과 저는 사귄 지 2년이 넘은 커플이었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우리 가족과 남친 가족 소개를 하자면 우리 둘 다 사연이 차고 넘친답니다. 저는 대학 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남친은 그보다 훨씬 일찍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언니와 형부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사돈어르신 두 분과 형부가 흔쾌히 그러자고 했거든요. 그에 비해 남친은 여동생과 둘이서 힘들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남친의 여동생은 홀로 지내야만 했고요. 아직 대학생이었기에 걱정이 됐을 텐데 제게 미안한 마음이 컸던지라 남친도 여동생도 저와 같이 사는 걸 한사코 거절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홀로 남겨졌을 때 우리 언니도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저도 대학생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고 곧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아가씨와 같이 살게 되었고요. 전세 대출을 받아 조금 더 큰 집을 마련해서 방 하나를 아가씨 방으로 꾸며줬는데 방을 살펴보던 아가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언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침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아가씨 대학생인데 예쁘게 하고 있어야죠. 저도 언니랑 형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형부가 엄청 예쁘게 방 꾸며줬거든요. 그럼 아가씨 마음에 든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방 안을 둘러보며 아가씨가 들뜬 목소리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산다고 큰 소리 치던 아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우리와 함께 살아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아직은 철없는 듯한 모습이 그저 귀엽기만 했거든요.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아가씨는 깔끔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집안 청소는 물론이고 설거지와 빨래 등을 수시로 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농담스레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퇴근해서 해도 되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누가 알면 제가 아가씨 부려먹는 줄 알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 하고 있는걸요. 그치만 음식은 잘 못해서 언니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죄송하긴 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저도 그 나이 때 음식 하나도 못했는걸요. 그리고 아가씨한테 비밀인데 저도 언니한테 반찬 많이 받아오고 있어요. 진짜요? 아마도 오빠가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니까 아가씨랑 저만 아는 비밀이죠.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알겠어요. 제가 아가씨와 손가락까지 걸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워낙 신세 지는 걸 싫어하는 남편이 싫어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가씨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참 잘 지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취업을 했던 아가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요즘 아가씨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던데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내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아가씨가 말을 멈추고는 우리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뭔데 그래요? 괜찮으니까 말해보세요. 사실은 저 7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합격했는데 들어보니까 제 적성에도 맞을 것 같아서요. 진짜요? 멋지다. 근데 그게 왜 고민이라는 거예요? 제가 박수까지 치며 물었는데요. 남편이 잔뜩 목소리를 깔고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 시험이 운도 따라줘야 한다고 하던데 절대 쉽진 않을 거야. 그것도 7급이라면 더욱더 그럴 거고. 그냥 쉽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말이야. 여보, 아가씨가 많이 생각해봤다잖아. 오빠가 돼서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가 있어? 아가씨, 오빠가 이과 출신이라 감성이 좀 부족한 거 알고 있죠? 이해하세요? 아니에요. 오빠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치만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야. 한번 해보고 싶어. 어렵게 들어간 회사까지 관두고 그런다는 게 난 좀 그렇다.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는 건 어때?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아가씨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럼 한번 해봐요. 그래야 후회도 없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 제가 생활비도 못 내고 그럴 것 같아서 죄송해서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사실 아가씨한테 생활비 받는 것도 좀 그렇긴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가씨가 굳이 줘서 받긴 했는데 전 좀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생활비 하라고 준 돈도 통장에 고스란히 모아놨으니까 아가씨 시험 준비할 때 보탰으면 되겠네요. 그걸 안 쓰고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딱히 쓸 일도 없었고
우리 둘 월급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봐요. 더 나이 들면 못했던 걸 후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진짜로 해낼 수 있을까요? 많이 불안한 듯 아가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아직 한참 젊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아직 젊잖아요. 그때 가서 다른 길을 생각해봐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 말에 아가씨가 방긋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뒤 아가씨는 7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도서관에서 종일 공부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했음에도 운이 따르지 않았던 모양으로 두 번째 시험에서도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그냥 담대하게 받아들이던 아가씨였지만 두 번째 시험까지 불합격을 하자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제게 말을 했거든요. 언니, 저 그냥 그만둘까 봐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는 안 되나 봐요. 아가씨, 두 번 도전해놓고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삼세판이란 말도 있잖아요? 제가 용기를 주고 싶다는 마음에 급히 아무 말이나 둘러대고 있었는데요. 눈치 없이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이런 때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당신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돼? 알았어. 나도 네 새언니 생각이랑 같아.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할 거 아니야. 내년에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아가씨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세 번째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가씨 체력 보충을 위해 더 노력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언니가 반찬을 잔뜩 들고는 찾아왔어요. 언니,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반찬이지. 사돈 아가씨 공부하는데 부실하게 먹일까 싶어서 내가 이것저것 만들어서 가져와 봤어. 시험도 결국에는 체력 싸움인 거 알고 있지? 체력이 국력인 거야. 언니, 정말 고마워. 한동안은 반찬 걱정 없겠다. 근데 우리 언니가 어쩜 이렇게 예쁜 생각을 했을까나? 네 말대로 우리 남편이랑 시부모님께 다 배운 거 아니겠어? 맞아. 나도 지금 배운 대로 아주 잘하고 있잖아. 라며 제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언니와 제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의 눈시울이 또다시 붉어져 있었습니다. 뭐야, 우리 제부가 그렇게 약한 남자였던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찬 좀 가져다 줬다고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언니가 남편을 놀려대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또 지나갔고 아가씨가 다시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제가 억지로 시간을 내서 아가씨를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는데요. 시험장에 도착해서 아가씨가 차에서 내렸어요. 우리가 손을 흔들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아가씨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더니만 우리 차 앞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길바닥에 넙죽 엎드려 우리를 향해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많이 놀란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차에서 내려서 아가씨 손을 꼭 잡아줬는데요. 언니랑 오빠는 제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그동안 뒷바라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시험이에요. 저 꼭 잘하고 올게요. 부모와도 같다는 말에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줬다고 한들 어찌 부모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날 아가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졌기에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가씨의 말에서 많은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아무리 잘해줬다고 한들 부모님의 따뜻한 정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싶어 너무나 가슴이 아리고 아프기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저도 고스란히 겪었던지라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찌나 안쓰럽고 대견스럽던지 그저 눈물만 나왔어요. 그뒤 아가씨가 시험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제게 큰 소리로 다시 말을 했습니다. 언니, 도시락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아가씨가 해맑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지만 목이 메여와서 제가 손만 흔들고 있었는데요. 아가씨가 총총 걸음으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차에 올라탔는데요. 이번에는 남편이 제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보내준 천사가 분명한 것 같아. 처음 당신 보자마자 왠지 낯설지가 않았다니까. 그동안 시험 뒷바라지하느라 당신도 수고 많았어.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다들 이 난리야. 그나저나 이따가 아가씨 시험 못 봤다고 해도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치만 이번에는 왠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남편이 장난스레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험이 끝난 아가씨를 다시 데리러 갔고 다 같이 외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합격이었습니다. 1차 피세 시험은 합격을 했었고 이번이 2차 시험이었기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가씨의 입에서 합격이란 말이 터져나오던 순간 우리 셋이 손을 맞잡고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 이후 3차 면접까지 무난히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에 기뻐서 울고 있던 제게 아가씨가 우리 언니 부부와도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언니 부부까지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가씨가 워낙 예의 바른 사람이었기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어찌나 바르게 자랐던지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지만 마치 딸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 뒤에도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딸이 태어나고 난 뒤에는 아가씨가 육아를 도와줘서 훨씬 수월하기도 했고요. 우리 딸이랑 고모가 단짝이 되어서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에게도 결혼할 사람이 생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아가씨 남친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배우자 복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나도 딱 그 생각했었는데 내가 보기엔 우리 아가씨가 워낙 착하다 보니 복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 아까 딱 들어서는 모습 보자마자 인상부터가 아주 괜찮아 보이더라고. 근데 아가씨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 맘이 왜 이렇게 떨리지? 그야 당신이 엄마 대신이었으니까. 한마디로 당신 첫 번째 딸 시집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네. 하긴 그동안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 딸처럼 키우긴 했네. 제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인연은 인연이었던 모양으로 결혼 준비도 큰 문제 없이 척척 진행이 되었어요. 사돈 어르신 두 분도 인품이 정말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상견례를 하는 날에는 제 손까지 꼭 붙들고는 바르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람에 상견례장이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그리고 안 사둔 어르신까지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으니까요. 아가씨 결혼식 날 우리가 혼주석에 앉았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가방 안에서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사진을 꺼내서 아가씨 결혼식 모습이 잘 보이도록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사진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제가 남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두 분도 예쁜 딸 결혼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데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사진첩에 있던 거 가지고 왔어. 난 그런 생각 전혀 못했는데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난 그냥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도 딸을 키우다 보니 시부모님 마음이 더욱 이해가 되었거든. 제 말에 남편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딸이 둘을 유심히 보더니만 조용히 물었어요. 고모, 이제는 채림이랑 같이 안 사는 거야? 그렇지. 고모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고모부랑 같이 살아야지. 우리 채림이가 많이 서운한가 보구나?
그건 잘 모르겠고, 꼬모 없으면 이제 아이스크림은 누구랑 먹지? 엄마는 아이스크림 안 사주는데? 아, 그렇네. 우리 채림이랑 고모랑 몰래 아이스크림 먹었었는데, 이제 어쩌지? 꼬모, 그런 말은 귀에다가 조용히 해야지. 비밀이잖아. 아, 미안. 꼬모, 우리 집에 놀러 올 거지? 그래야 채림이가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잖아. 알았어. 고모가 자주 놀러 올게. 아가씨가 딸에게 손가락까지 걸고 있었는데요. 고모부가 둘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제림아, 고모보다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니까 나중에 같이 먹을까? 진짜요? 고모부는 아이스크림 몇 개 먹어요? 고모부는 한 5개도 먹을 수 있을걸? 진짜요? 우와, 난 한 개밖에 못 먹는데 고모부는 진짜 많이 먹네. 꼬마부처럼 키 크면 체리미도 5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많이 먹을 수 있지. 꼬모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그 말에 가족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가씨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조금 있으면 출산 예정일이라 아가씨와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 보니 옛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꽃길만 걷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